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탐의 세계 시간입니다. 지구과학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급 컷이 지금 EBS 기준으로 원점수 1등급 컷이 46점으로 나왔는데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았네요. 원점수 네. 이렇게 보니까 쉬웠습니다. 이제 문제가 쉬웠고요. 이게 6월에 봤으니까 46이고요. 이거 9월에 봤으면 50입니다. 이거. 이게요. 9월에 봤으면. 그러니까 이게 왜 쉬웠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생명과하고 비슷한데 기출, EBS 문제에서 벗어나는 유형의 문제가 한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풀었던 스타일의 문제들만 그대로 다시 다 나왔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애들이 어려워했던 문제가 마지막 20번에 이제 외계행성 탐사에서 각도가 나와 있거든요. 각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15도, 45도라고 나왔거든요. 문제는. 근데 EBS 교재는 30도, 60도로 나왔었어요. 결국엔 똑같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반을 갈라서 30, 60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고 얘는 15, 45 표시했으니까 결국엔 똑같은 60이거든요. 근데 못 푼다는 거죠. 엄마야. 근데 이걸 못 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숫자 바뀌었다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걸 풀려면 삼각함수를 해야 돼요. 사인 코사인을. 사인 코사인. 직각삼각형 그려놓고 직각삼각형에 코사인 어떻게 구한다, 사인 어떻게 구한다 이거 있잖아요. 네. 중학교 때 하는 거. 그 수준의 것이 나온 건데 애들이 이상하게 지구과학 시간만 되면 그걸 못해요. 그리고 보여주면 이거예요? 맨날 그래요. 이거예요? 그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못하고 개인적으로는 제일 어려운 건 11번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11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해류인데 표층 수온들을 쫙 표시해 놓고 이제 언제가 2월이고 언제가 8월이냐, 언제가 겨울이고 언제가 여름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였는데 여기서의 함정은 뭐였냐면 남태평양이어서 남반구다 보니까 2월 그림이 여름이라는 거죠. 남반구는 우리 북반구랑 계절이 반대니까. 그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이제 맞추는 문제인데 그걸 생각을 못하면 이제 반대로 고르는. 뭐 그런 형태 정도의 문제.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기출에서 한 번씩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거의. 아니 계속 해주세요. 굉장히 이거 다 지구과학 수업 같아. 그래서 뭐 실험 문제도 그렇고 은하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표나 그래프 해석이 많다고들 얘기하는데 표나 그래프 해석이 이제 작년, 재작년 정도부터는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신유형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신유형은 전혀 없고요. 예, 신유형은 아예 없습니다. 한 문제도 없고.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애도 있어요. 이 그래프는 처음 보는데요. 그치, 그래프는 처음 보지. 근데 이게 신유형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랑 관련된 걸 할 때는 기상청이라든가 혹은 기상 연구하는 그쪽에서 나타낸 어떤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 일부를 발췌해서 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유형이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전혀 신유형이 아니죠. 내용은 그냥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더워 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유형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신유형은 찾아볼 수 없고요. 그리고 초고난도 문제도 없고요. 그냥 적당한 문제들이고 다 풀어본 것 같은 스타일의 문제들이 거의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애들 또 9월에까지는 또 공부 안 할 거 아니에요. 9월에 분명히 근데 작년보다는 어려웠어요. 작년 6평보다는 어려웠어요. 작년 그러니까 6평보다는 어려웠다고? 작년은 지학이 진짜 47이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구과학 시험이 어땠냐면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다 1컷이 한 개예요. 1컷이 다 한 개 틀린 게 1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시험을 쉽게 냈어요. 1년 내내. 그러다 수능에서 그리고 수능에 터뜨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6평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이게 쉽게 잘 풀렸다. 그랬다고 해서 흥분하면 안 되고 이건 쉬웠던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근데 이것도 못 풀었다. 그럼 넌 큰일이고요. 이것도 못 풀었으면 엄청 큰일입니다. 근데 단적인 예로 저희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아이 중에 2명 정도가 있어요. 되게 잘 못했는데 이제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은 3월 교육청 때 22점을 맞았어요. 근데 4월 교육청 때 얘가 갑자기 35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이번 6평 때 43점을 맞았거든요. 근데 얘는 내신을 버렸어요. 내신을 아예 안 하는 애예요. 고3? 고3인데. 고3 요즘에 내신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정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휴강 기간이 있잖아요. 내신 휴강 기간 때도 그냥 계속 학원에 나와서 문제 계속 풀었어요. 그냥 지학을. 계속 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서 점수가 나온 거고 얘랑 비슷한 한 명이 더 있었거든요. 얘는 4월 교육청까지 20점대였어요. 근데 이번에 6평 때 39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점대 애들이 한 달 만에 올린 점수예요. 39점이라는 점수가. 39점이면 지금 3하고 2 사이에 걸려 있는데 한 개만 더 맞았으면 2등급인 건데 그쵸?
그러면 한 달 개념이 정리된 상태에서 한 달만 바짝하면 나올 수 있는 시험지가 이거 6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지가 쉽다는 거죠. 삼각함수 나왔는데. 삼각함수인데 이거 틀려도 뭐 크게 근데 이게 중학교 안 다니는 애들은 없잖아요. 나 이번에 그 지구과학 이거 방송 제목 6월 평가 모의가 지구과학 삼각함수 나왔다. 이랬을 건데. 사인 코사인은 알아야죠. 사인 코사인 정도는 탄젠트까지는 제목 이거로 할 거야. 나 오늘.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보면 오히려 G1보다 G2가 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요. G2 문제 훨씬 좋습니다. G1보다. 서울대 가는 애들? 네, G2가 조금 더 어렵고 신유형이라 보기는 힘들지만 어떤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오히려 G2에는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G2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애들이 G2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생투해라. 이런 느낌 같아요. G2는 계속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고 G1은 너무 쉽습니다. 네, 너무 쉽게 나오고 있어요. 문제들이. 오늘 선생님 갑자기 다 생각났는데 개인적으로 좀 질문드려도 돼요? 네. 세종의 학원에 세종 모 학원에 홍일 선생님 이거 저 나온다고 출강돼 있던데 진짜 오세요? 세종에? 그런가 봐요. 저는 모르는데. 저는 모르는데 가나 봐요. 제가. 그리고 나 연락할 뻔했잖아. 홍일 선생님 온다고 했으면 나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을 텐데 사진은 있는 거야. 그리고 세종에 왜 홍일 선생님 오늘 수업을 했는데 안 오네. 예, 여기서도 그냥 난감한가요? 예. 제가 이 질문이 바빠서요. 그냥 여기서도 그냥 열심히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지구과학이 일단 평이하고 무난했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게 더 걱정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본인이 굉장히 지구과학 실력이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문제예요. 지금. 네. 난 그게 걱정이라. 작년에 그래서 수능에 완전히 박살이 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애매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애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진짜 잘하는 애들은 알아도 계속 해요. 근데 애매한 애들이 그렇게 해요. 2하고 1을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30 후반에서 40 초반을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얘네들이 거만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잘하는 것 같고 엄청 많이 알고 난 이제 어려운 것만 해야 될 것 같고 걔들이 가장 걱정입니다. 뭐 지구과학이 13만 정도 됐거든요. 수능에서요. 네. 작년 수능에서 13만 정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지구과학이. 왜 그러냐면 재수생 늘었죠. 역대급으로 늘고 있죠. 이과생 늘어나고 있죠. 좀 있으면 반수생도 들어오고. 네, 반수생 9월에면 또 반수생 들어오죠. 그러면 지구과학 선택자가 분명히 또 늘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응시 지원자가 늘면 늘수록 변별력을 또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낼 수는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6평이나 9평에 이렇게 지구과학 생명과학이 좀 평이하고 누구나 이렇게 좀 공부하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등하시하면은 이 분명한 건 뭐냐면 지구과학하고 생명과학은 과탐 중에서 제일 많잖아요. 선택자가. 많으면은 변별력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결코 결전의 날 수능에서는 쉽게 되지가 않는다. 매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관가하고 지금 자꾸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 근데 이 특명과학 선택하는 아이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구과학 선택한 애들은 쉬워서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등한시해요. 공부 자체를. 그냥 공부 자체를 여름이 되기 전까지는 등한시합니다. 그러니까 희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좀만 하면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할 거라고. 네. 한 달 만에 올릴 수 있다. 네, 충분히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 방학이 되기 전까지 아무리 얘기해봐야 네가 지구과학 수업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둡니다. 그리고 느껴야 돼요 본인이.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이제 안타까운 건 예전처럼 이제 인원이 많지 않거나 혹은 문제 난이도가 되게 낮거나 이러면 여름방학 때 시작을 해서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겠는데 지금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늦게 시작을 했을 때. 그러니까 못 따라온다는 건 아니지만 시간 투자가 전보다 더 들어요. 두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두 학생이 있었는데 한 학생은 국어가 2등급이고 영어가 2등급이고 수학, 과학이 모두 1등급이었어요. 이 학생을요 중앙대 약대에 아시잖아요. 네. 중앙대 약대에 지원했어요. 그리고 또 학생은 6월, 9월 모의고사가 계속 1, 2 나고 그러니까 6월에도 2등급은 딱 하나밖에 없었고 9월에도 2등급이 하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수시에서 의대를 치는데 의대 최저가 다 높잖아요. 보통 3개 1, 4개 하, 모 뭐 이러잖아요. 근데 탐구가 이 학생은 3, 3이 나와버렸네. 이 학생은 최저 다 못 맞춰서 결국 내신이 나빠서 생기부가 나빠서가 아니라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거고 그다음 약대에 간 학생은 중앙대 약대가 수학이 40%로 과학이 35%란 말이에요. 3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정시에 이렇게 수학과만 1등급만 가지고도 약대에 추가 합격도 아니고 최초 합격에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탐이 수시로 봤을 때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거에 전략적 과목,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목이고 의학계열 쪽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정시를 본다면 수학, 과학 반영 비율이 높은 특히 높은 이 이공계라든지 약대 쪽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수학 다음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실수하지 않고 특히 이번 현역 고3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재수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계속 누차 얘기하잖아요. 홍일영 선생님. 네. 고3 때 지구학하고 한 번 더 지구학을 해요. 재수하면서. 네. 자, 솔직히 걔네들은 진짜 웬만하면 1등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애들은 웬만하면 나오는데 웬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그러니까 현역 때 지구과학을 하다가 재수 때도 지구과학을 하는 애들 중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극상위권 애들은 뭘 해도 잘하기 때문에 얘네는 놔두고 그러니까 애매한 위치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은 안 되고 30 후반에서 30 후반을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하고 현역하고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얘네가 잘하죠. 근데 이제 재수생들 중에서도 과목을 바꾼 애들이 있고 혹은 작년에 했지만 안 한 것과 똑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냥 시간 보내서 다시 시작한 애들. 근데 확실한 건 재수생 애들은 1년 내내 하고요. 지학 공부를. 쉬지 않고. 재학생들은 중간중간에 계속 쉬고요. 공부를. 중간고사 있고 기말고사 있고 자기 컨디션 안 좋고 오늘 기분 안 좋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애는 계속 쉬엄쉬엄하고 심지어는 가족 행사도 있고 집에 가족 행사가 있는데 보니까 밥 먹어요. 가족이랑. 그게 행사면 아니, 요즘 애들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3이 할 거 다 하고 챙기고 다 챙기고는 나 또 걱정돼. 그동안 막 못 모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풀리면서 네. 또 막 모이니까 그래 가족 행사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인간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고3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안타깝지만 이 나라에서 고3은 사람이 아니다. 기계다. 근데 가족 행사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네가 거기에 왜 끼니? 너는 아직은 사람이 아니다. 입시가 끝나야 사람이 된다. 근데 입시가 끝나지 않으면 다시 사람이 아닐 거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을 포기했으면 안 그래도 되는데 대학을 가고 싶다면 그러니까 갖고 싶은 게 있으면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근데 그게 지금 재학생들한테는 자유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곧 전국 투어가 시작되거든요. 저도 이제 전국 투어 여름방학부터 전국 투어 제주서부터 이제 찍으면서 이제 수시 지원 전략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데 작년에도 수시 지원 전략 컨설팅을 제주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청취자분들 모여서 이제 컨설팅을 시작하는데 올해가 진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이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아이들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짜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름 방법은 있는데 그 방법의 끝이 뭐냐면 사실 수능 최저였거든요. 사실은 수시도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왜? 본인이 원하는 인서울 그래도 16개 대학 주요 대학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어쩔 수 없어요. 수능 최저 수시라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밀어넣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 두 개 합육이 됐던 간에 수능 최저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 교과전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많이 바뀌고 나서부터.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 이과생들이 이 탐구 과탐에 좀 신경을 좀 써서
다시 한번 우리 다 동의하시잖아요. 생명과 변종민 선생님, 지구과 홍현아 선생님, 탐구는 정말 신경만 좀 더 쓰고 관심만 더 가져주고 정말 문제 하나만 더 풀면은 등급은 정말 약속된 등급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솔직히 안 나오는 거는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안 하니까. 네. 해도 안 나오긴 해요. 근데 이게 적당히 하니까 안 나오는 거고 많이 하면 나옵니다. 많이 그죠. 하면 조그마니까 그러니까 잠깐 했다 안 했다면 안 나오지. 잠깐 책 보고 어떻게 이게 그렇죠,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머니들 많이 들으시니까 어머니들한테 하나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육평을 봤잖아요. 육평을 봤는데 아이들이 분명히 인강으로 보고 있는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인강으로 대체해서 공부하고 있는 과목들이 있을 건데 저도 인강을 하지만 6평까지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안 나왔다. 인강 그만 봐야 됩니다. 왜냐면 걔 인강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인강의 수업이 문제가 아니라 걔가 안 봤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지금까지는 내신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안 됐고 이제는 앞으로 할 것이다.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게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발등에 불 떨어지면 이리저리 찾는데 그때는 이제 늦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6평까지 이제 참을 만큼 참은 겁니다. 6평까지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온다면 어쩔 수 없어요. 가까운 학원에 가서 학원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빌려서라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죠. 그렇게라도 해서 네, 동네 학원이 없어서 탐구를 하는 학원들이 아예 없어서 이제 지역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학원이 없어서 만약에 인강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 인강이 학원 시간표처럼 짜져야 됩니다. 그냥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 인강 보는 시간 아예 정해야 돼요. 학원처럼. 그렇게 규칙적으로 되지 않으면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동네 학원을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학원에 갔는데 고3이 시중 문제집을 사가지고 가서 문제를 푼다. 학원에 수업을 한다. 그럼 인강 보는 게 낫습니다. 그거는 안 가셔도 돼요. 그거는 집에서 혼자 해도 됩니다. 충분히 혼자 해도 되고요. 기출 문제를 푸네. 그러니까 학원 교재가 예를 들면 뭐 마더텅이다. 자이스토리다. 수특가주와 수학가주와. 이게 학원의 수업 교재다.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3학년들이 수능을 준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뭐 풀어요? 선생님들이 그 3학년들을 위해서 올해 수능을 보기 위해서 준비한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체 교재. 그러니까 책이 좋다가 아니라 네. 이 선생님은 3학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렇죠. 근데 시중에 있는 책을 가져온다는 건 이 네. 선생님은 고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잖아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만 그냥 해주는. 그건 3학년 수능 준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네네네. 과학은 그렇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과탐은 선생님도 다 교재를 준비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그만한 어떤 그런 그 연구와 거기에 이제 뭐 열정.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책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사실은 책이 있다는 건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이거 얘기고. 좋은 꿀팁 같아요. 예, 연구를 한다는 얘기는 올해 수능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맞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예,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인강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EBS는 본인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럼 그쵸. 본인이 학생 본인이 아니 기본적으로. 그거 EBS 들어가면 공짜인데 그걸 왜 학원 가서 하냐는 거예요. 무료인데. 그렇구나. 그렇죠. 알겠습니다. 좋은 또 마지막에 또 꿀팁을 또 홍현아 선생님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또 과학 과탐의 시간을 좋은 시간을 계속 만들어서 그 9월 이제 다음에 또 9월 평가 모의고사잖아요. 그때까지 또 어떻게 하면 또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또 시간을 또 한번 만들어서 좋은 방송 다시 한번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잘해주신 홍현아 선생님, 변종민 선생님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